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그리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상원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오전 오후에 걸쳐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대전지검에서 했고요. 네. 그 유명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했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공수사부에서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 이 사실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7건 있었죠. 예, 그렇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문제부터 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7건 했는데 이번에 이제 2건이 추가돼서 이제 총 9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들이라든가 국민석은 뇌리에 있을 건데, 네. 이 고등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받으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이 취임 100일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좀 수세에 몰렸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공세로 전환하는 그런 하나의 조짐으로 봐야 하나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게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은 15년간 이렇게 봉인돼 있습니다. 30년 아닙니까? 사생활 기록이라는 건 30년, 그냥 공공적인 기록은 15년. 근데 그걸 보려면은 국회 제적의 3분의 2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2개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어서 3분의 2면 200석입니다. 도저히 그렇죠. 뭐 불가능하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영장 볼 수가 없고 오로지 고등법원장의 어떤 영장 발부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월성 원전은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대전 고등법원장의 영장에 의해서 오늘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로 이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거 모르면 바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거는 보통의 압수수색 영장하고 달리 좀 더 강하게 소명이 돼야 돼요. 그냥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지금 법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15년, 30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넘어서서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다는 거 사실 국가 기밀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치 이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 3분의 2 고등법원장 고등법원장이면 이제 장관과 차관 사이 초차관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초차관, 차관을 초월한 직급으로 보는데 그 정도로 이걸 갖다가 중요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발부할 때는 범죄가 소명이 사실 많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영장이 2군데서 발부됐다는 거는 범죄 소명이 좀 상당한 정도로 돼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뭐 사실 월성이라든가 탈북어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도 많이 하고 특히 탈북어민은 고발을 어디서 했냐면 국정원에서 했어요. 이번 국정원에서. 국정원이 자기들 기록을 봤을 거 아닙니까? 전직 국정원장은 2사람이나 고발해버렸잖아요. 서훈하고 이렇게 그다음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했는데 그 자기들 문서를 보니까 이미 뭐 범죄 혐의가 많이 늘어나니까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월성 원자력도 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대통령이나 지금 월성 원자력도 지금
그 고발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임종석 그 비서실장부터 예. 김수현 사회수석, 예. 그다음 뭐 이 원자력에 관계된 사람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예. 이렇게 고발이 됐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관여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스, 오케이 했으니까 이 월성 원자력의 경제성 평가가 이렇게 변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뭡니까? 위조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조작이죠. 그래 조작이라고. 그게 사실 이 정도면은 대통령의 어떤 제가 없이 관여 없이 될 리가 없거든요. 비서실장이 자기 권한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그 두 개의 압수수색, 대통령 기록물의 압수수색은 결국은 청와대로 그 칼끝이 향하고 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 교수님 아까 그 취임 100일을 전환점으로 삼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제적 3분의 1한 거는 힘들지만 고등법원장의 영장은 가능하고 그다음 범죄 소명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거든요. 예. 그걸 이때까지 좀 이렇게 민기적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끌고 왔는데 그 윤 대통령의 100일 그 취임 100일 그 기자회견 이런 걸 하자마자 이게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론의 뭐 지지도 내려가고 이런 게 특히나 더 문제됐던 거는 보수층의 지지가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거기다가 대구 경북의 지지가 내려갔다고요. 그래서 고 교수님하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내려간 거 이거는 심각하다. 근데 대구 경북에서 왜 내려갔겠냐? 그걸 생각해 보면은 무슨 그 대북 문제를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거라도 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준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캠페인을 믿었고 그 공정과 상식에 가장 반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뭐 조국 사태부터 그다음 탈원전 문제부터 그다음 탈북어민 강제 북송부터 그다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이런 걸 가지고 좀 빨리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진척이 없었어요. 민기적 그게 뭐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다 보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주 체정이 안 내려가고 오히려 체정이 더 쌓이는 느낌을 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도어스텝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쭉 볼 때 뭔가 전 정부하고 다르다는 걸 갖다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국민이 쏙 시원해야 될 전 정부에 우리가 진짜 그거 딱 치면은 전 정부가 아쿠 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보수와 대구 경북의 민심이 떠났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 기자회견 딱 지나자마자 이렇게 지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전직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 기록물인 압수수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아주 그 함의가 크고 사회에 미칠 파장도 큰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가기밀 문서를 워싱턴에서 비밀 해제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의 마라라고라고 완전히 궁전이에요. 마라라고인데 거리를 옮긴 것 때문에 FBI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간첩으로 압수수색해 버리대요. 뭐 간첩이라고 할 때 이제 간첩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간첩 에스피오나지 액트인가 그게 보면은 이런 국가 기밀 문서를 함부로 빼돌린 것도 그 스파이법 위반으로 그렇죠. 봐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도 미국도 CNN 방송만 틀면 하루 종일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난리 났고 그 한국도 결국은 이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수사에 어떤 칼날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분의 2면요 개헌선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탄핵선이고.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거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거의 뭐 불가능했던 거고
그만큼 고등법원장한테 그 권한을 예. 개헌이나 탄핵에 상응하는 권한을 그렇죠, 준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고등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엄중하게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 진짜 이건 발부 안 하면 안 되겠다. 예. 그럴 때 내주는 것이지. 뭐 예를 들면 고검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검찰이 자기들끼리 내줄 수 있지만 법원은 전혀 그렇죠. 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 고등법원 또 대전 고등법원에서 동시에 다 내줬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수사가 탄탄하게 이루어졌고 꼼짝 마라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걸 반증하는 것 되죠. 같고요. 네, 네. 우선 저 탈북어민 강제 네. 북송 사건만 하더라도 거기 서훈 박지원 외에 네. 정우용, 그렇죠. 안보실장, 김현철, 네. 통일부 장관,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2019년 11월 4일 그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 노영민, 네. 결국 노영민도 그렇죠. 불러서 조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성 이 조작 사건, 예. 월성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최이봉 산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런 사람들은 기소가 됐어요. 예. 거기다 백운규는 직권남용이라든가 이것을 넘어서 1,481억 예. 배임으로 지금 기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서부터 그 관련된 수석들 전부 예. 지금 다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그 최종 타겟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 수석들이나 예. 그다음 비서실장, 그 임종석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자기 의사로 정치 수십 년 해온 분들이 예. 자기 마음대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탈원전 예.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그 금과 옥조처럼 예. 그 완전 성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탈원전 하겠다는 거를 예. 그런 상태. 그다음 탈북어민 이거는 그때 왜 김정은 위원장을 제주 무슨 회의인가요? 예. 거기에 초청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산인가요? 한아시안 특별 그러니까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게 아주 그 중요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겠죠, 당연히. 그 초청장하고 이렇게 예. 재물까지 같이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탈북어민 이거 바로 그게 조공을 바친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성의를 다했으니까 좀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예. 그래 그게 대통령 뜻 아니라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월성 원전 문제 이것만 해도 탈원전을 하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고 어떤 세계관이고 에너지 정책이니까 탈원전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래도 그건 할 수 있다 이거죠. 문재인 불러서 물어봐야 할 거다 아닙니까? 좋은데. 영화를 보고 예.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로 누구 조언을 받고 그런 결정이 됐고 그게 합당한 판단인지 자체는 물어보고. 근데 그걸 하는 건 좋은데 그걸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 자료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범죄죠. 어떻게 보면 범죄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한 어떤 그 열정에서 탈원전을 갖다 지시하고 그래서 그걸 백운규 장관이 이어받고 그다음 최희봉 비서관 이렇게 갔으면은 물론 잘못됐지만 이건 범죄는 아닌데. 그렇죠. 이거 자기 어떤 정책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작해서 했다는 건 이거는 그 합법에 탈을 쓴 탈법이거든요. 요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이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공무원한테 지시를 하는 건 괜찮지만은 범죄를 지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범죄를 공무원이 밑에 부하 공무원이 행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성 같은 경우는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월성 1호기 연구 중단 그 언제 결정? 그걸 언제 하냐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은 대통령이 그 말 딱 하면은 백운규 전 장관으로서는 빨리 해야 되겠구나. 빨리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성을 조작해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직권 남용 등 아닙니까? 권리행사 방해. 이게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지시고 그 지시가 이행 같으면 이게 범죄는 아니에요. 무능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 후세들에게 어떤 큰 손해를 끼쳤다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없는 걸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총장도 이원석 대검차장 대검차장 지금 내정이죠. 돼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할 걸로 보는데요. 네. 또 야당에서는 물론 통과를 청문 보고서를 합의해 줄 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도 단독 임명이 되지 않을까. 벌써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KBS 라디오에서 무슨 대법원하고 그 어떤 그 법관 그 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법농단 거기에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면서 지금 뭐 벌써부터 지금 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조선 제1검을 서로 다투는 아주 특수통 베테랑 검사 출신 투톱이 딱 들어선 장관하고 총장으로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문재명은 죽었다고 복창을 해야죠. 군대 말로 하면.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을 합쳐서 문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일환인가요? 이거 팍 치고 들어가는 거 보면. 저번에 월성 원전도 있죠. 아까 그 우리가 이제 고등법원장이 발행해 줄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행해 줄 때 충분히 그 범죄가 소명됐을 것이다. 근데 그걸 뭐 고등법원장에 소명되고 안 되고 저희들은 뭐 척하면 아는 분야인데 그게 검찰 수뇌부 김오수 전 총장 때 이걸 갖다 계속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뭉개고 있었죠. 왜냐면 고등법원장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영장 발부를 못하게 하니까 상명 하복 관계에 있는 검찰이 못했는데 결국은 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원석 총장 후보 지금 총장이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벌써 총장이 들어서기도 전에 지금 권한 대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무 대행도 벌써 진행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이 청와대로 전 청와대죠. 청와대 옛날 이제 문재인 청와대로 향하는 칼끝이 계속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비롯한 그 비리들, 범죄들, 울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게 급속도로 지금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월성하고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동안 뭐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그 답답증을 불러 일으켰던 그 사이다를 대작동 사건이라든가 백현동 또 백현동은 FC. 물론이고 성남 FC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 적폐들 구적폐들 이 청산 작업이 아주 그냥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본격화 정도가 아니라 일사천리로 정광석화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그 9월 며칠이죠. 그게 9월 9일 검수완박. 그건 10일이고 선거법이나 이런 건 9월 9일. 그러니까 그거 앞두고 어떤 그 결말을 지으려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갑자기 국정조사를 하자고 지금 들고 나옵니다. 대통령실 국정조사하자.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은 문재인 청와대 국정조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이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키기, 그렇죠. 그다음 물타기 문재인 지키기. 그건데 사실 야당이 지금 국정조사에 있죠. 자기들이 그 여당일 때는 국정조사 그거 왜 쓸데없는 걸 자꾸 하느냐고 그 국민의힘을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국정조사란 게 너무나 그게 그 허접한 거예요. 사실 보면은 사실 검찰이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막 파도 못하는 것들을 국정조사하겠다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면죄부 주는 거고 잘해봤자 우리 옛날에 그거 한 번 있잖아요. 그 앙드레 김 본명 알아낸 거 정도 청문회가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또 이 수사 능력이 없잖아요.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검찰청에서 사람 데려다 놓고 대질조사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국정조사거든 그 국회에서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하는 거하고
아주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야당도. 근데 왜 하느냐? 지금 그만치 지금 몸이 달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기소된 사람을 당대표 못 시킨다. 그거는 놔두고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 최고위원회인가요? 예. 거기서 이게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하도록 싹 바꿨어요. 정치적 탄압이면 할 수 있다. 예. 이건 뭐 하나마나한 지금. 예. 그래서 밖으로는 야 우리가 그런 당헌 개정안 부결시켰다 해놓고 실제로는 이재명 당대표 되도록 예. 다 이 규정을 당무위에서 최고위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윤리심판원에서 윤리심의에서 최고위로. 예. 아니 당무위로. 예. 제가 그런 게 약해가지고 하여튼 여하튼 당무위 가면 그 뭐 다 자기들 사람이. 전부 다 이재명 사람인데 윤리심판원은 외부인이 5명인가 5명이 9명 중 5명이 혹시 안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겁나니까 예. 그걸 당무위로 가가지고 완전히 그래 참 그걸 보면서 우리 민형배 예. 국회의원 꼼수 탈당 예. 위장 탈당. 예, 어떻게 저렇게 참 나쁜 짓을 생각을 잘 해내는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국가 운영을 잘했으면은 참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진보가 계속 그걸 집권했을 건데 아니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자꾸 꼼수만 쓰는지. 그래서 결국은 야당이 국정조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지금 이 투톱 체제가 탁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기회로 해서 그걸 전환점 삼아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맞불 넣겠죠.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에 들어가고 바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국정감사에서 하면 되는데 더 좋은 거 그러나 아닙니까? 계속 국정조사라는 것을 하나의 이 슬로건으로 맞불 작전이죠. 내놔가지고 맞불 작전을 펴고 물타기를 지금 하면서 협상을 좀 하자 우리 서로. 역시 우리 고 교수님 봐줄 테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안 하리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만약에 협상을 해보면 그러니도 지금까지도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수세에 이 문제에 몰렸었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 하냐. 좀 야당과의 협치를 할까 타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겠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정부 들어와서도 단 하나도 봐주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판단이 딱 내려져서 이제는 공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전면 돌파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이후에 그다음 집권 전에 검수완박법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쭉 보면 있죠.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거 이걸 갖다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잘하면 큰일 난다. 예. 왜냐하면 24년 총선, 27년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재집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잘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목 잡은 거 보면 거의 김건희 여사의 문제, 그다음 아주 사소한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침소 봉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무능하고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거기에다가 이 지금 공중파 방송이란 데는 중립을 지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또는 진보 쪽의 장단에 맞춰 가지고 이 침소 봉대용을 해온 그걸 좀 더 부풀려 가지고 아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더라도 우리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고 그다음 대통령이 잘 돼야지 국민도 잘 되고 진보도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약간의 말 실수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걸 좀 북돋아주고 하면서 국정을 같이 이끌고 나갈 생각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처절하게 대통령을 갖다가 무능하고 망가뜨려가지고 다시는 재기불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 국정조사도 지금 말씀대로 망신주기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책 방향이 바르게 가고
윤 대통령이 잘못된 걸 바르게 잡고 이걸 의도하고 한다면 저 박수 칠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큰일 났거든요.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때까지 좀 만만하게 봤는데 그리고 여론의 흐름에 참 계속적으로 그걸 공세로 삼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거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제 강경 모드로 들어가 버리니까 야 이거 사람 잘못 봤네. 그래서 국정조사란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뭘 가지고 국정조사했다는지 모르겠지만 뭐 도어 스텝에서 말 실수한 거 뭐 옛날에 지난 정권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냐 이런 걸 뭐 국정조사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국정조사도 할 때 해야지.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국정조사 해봤자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앙드레 김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못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이미 빼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호박이라도 자르든가 해야 하는데 시원하게 국민들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그다음 이원석 그다음 윤석열 좀 특수통 출신입니다. 특수통 출신은 있죠. 지금 야당 말대로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농담이고 이 특수통들은 있죠. 제가 이런 표현하면 모르지 좀 옆에 불독 같은 그게 있습니다. 한번 물면 안 놓는다. 아, 그럼요. 특수통은 그렇지 않으면 특수통 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형사부 검사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 자체가 자기들이 명예심도 대단히 높고 어떤 자기들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 이런 수사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국정조사까지 끌고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건 정말 제대로 걸렸다. 이거 큰일 났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